네, 안녕하세요. 와조스키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나요? 내일부터 다시 증시가 시작이 되네요. 네. 이제 지금 상황이 미중 무역 전쟁, 트럼프의 발언 등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증시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참 놀랍게도 한국 증시는 그닥 압박을 크게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올라온 종목들을 이따가 볼 텐데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볼 텐데 이제 바이오주 중심으로 여전히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내고 있다라는 게 주목할 만한 부분이겠죠. 자, 트럼프가 미국 무역 전쟁, 미중 무역 전쟁을 시동을 걸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가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종합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나머지 관련된 자료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트럼프 무역전쟁 전략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가? 자, 1차 무역전쟁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1차 무역 합의를 이뤄냈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 유리한 쪽으로 결과를 가져갔고 중국은 미국 측에게 정해진 농산물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강매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뭐 웃겨요. 아무튼 크게 보면 웃긴 그림인데 아무튼 이제 1차 합의로 인해서 진정 국면으로 가나 했는데 이제 그 바이러스에 대한 책임론 공방으로 이뤄지면서 이것이 또 무역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1차적인 무역 전쟁 평가가 비효율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고 그렇다라는 것은 미국조차도 그 과정 속에서 출혈이 있었고 피해가 있었다라는 거죠. 증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 무역전쟁이 참 이게 우리 증시에 압박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무역전쟁 당시에 주가가 갈등이 고조됐을 때 21%가 빠졌었어요. 나스닥이. 우리나라 증시도 한 18% 정도 코스피가 코스닥도 한 20% 안팎으로 빠졌던 것 같아요. 정말 큰 폭으로 빠진 거죠. 단기간에. 그래서 이 상황이 무척 좋지가 않았는데 합의가 긍정적으로 끝나면서 미국 시장이 상승 랠리로 가는 거기다가 미국의 어떤 고용 지표라든지 경제 지표가 다 긍정적인 그래서 트럼프의 재선은 거의 확정 이 상황이 됐었죠. 정말로. 근데 참 골 때리는 게 야, 지금 21세기 시대에 바이러스 한 방에 그냥 금융이고 무역이고 저기 오일 가격이며 경제며 모든 것이 마비가 되고 지금 전 세계가 고통을 받는 이런 상황으로 됐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지금 얘기의 핵심인 트럼프의 재선조차도 이제 미지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내세우는 전략은 이제 기사에서도 아는데 협력 국가를 통한 보이콧 전략입니다. 보이콧 대상은 중국이고요, 당연히. 그래서 중국 물건은 사지 마라. 이런 식으로 국가 간의 협력을 요청을 하는 거죠. 명분은 충분하죠. 바이러스로 인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명분을 내세울 것이고 이것은 어쨌든 미국 입장에선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척 좋지 않은 상황일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는요 지금 껴있는 거야 이 틈에. 지금 어느 편에 서야 되냐 지금 이 상황인데 야 이거 정말 어려운 거죠 상황이. 그래서 일단은 이 전략 자체를 선택했다라는 건 미국이 직접적인 대립을 피해서 미국 증시나 미국 경제의 여파적인 측면에서는 좀 회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증시가 계속적으로 올랐다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으로 사실은 나스닥만 그렇고 다우는 아니거든요. 다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일단 IT 기업 기술 기반으로 들어가 있는 나스닥이 상승하는데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확 깨면서 찬물을 끼얹으면서 다시 폭락 그림으로 가냐, 강대강 그림으로 가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는 거. 그래서 현재 무역 전쟁으로 인한 증시 리스크는 데미지는 있겠지만 이전처럼 좀 심화되는 갈등으로 가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트럼프의 목적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이란 나라 자체를 서서히 침몰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중국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중국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랑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옆에 다른 나라가 있어요. 뭐 일본이 있죠. 북한도 있고. 근데 다른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를 이전 정권에서 계속 키워줘 갖고 사실은 우리보다 못한 나라였는데 계속 키워주고 성장시켜서 이제 우리의 입장을 위협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 우리의 산업을 빼앗아가고 경쟁력을 저쪽에 키워서 우리의 물건들을 수출할 거를 이제 쟤네가 시장 점유로 바꿔지고,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오바마 정권 때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던 거예요. 이제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이라든지 또는 경제 대국에 있어서의 우위를 양보하지 않겠다. 결과적으로는 그냥 1등 자리를 계속 차지하겠다. 그 논리를 지금 갖고 중국을 압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상황으로 끝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제 과거 역사를 봤을 때는 일본도 그렇고 저희 소련도 그렇고 그냥 나라를 뭉개버릴 정도로 짓밟을 정도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죠. 이 중국도 뭐 거의 그런 상황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게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시한폭탄이거든요.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은 될 가능성 굉장히 높았죠. 거의 확정이었는데 재선이 되면 중국은 거의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중국은 여기서 내놓은 전략이 내수 전략이었어요. 내수 전략은 이제 얘네도 대외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미국한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로 돌려서 장기 계획을 세움으로써 내수로 돌려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미국 의존도나 다른 나라 의존도를 좀 낮추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시행하려고 하는 찰나에 지금 도입된 거죠. 그러면 이 계획이 성립이 되려면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친중 성격의 정부나 또는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정부가 돼야죠. 그래야 자기네가 내수 전략으로 돌리고 이제 어떠한 그 외부적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는 게 중국 전략이었는데 트럼프가 그거를 완전 차단해 버렸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중국 경제가 무척 안 좋아졌고요.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 아시죠. 네, 그래서 지금 관건은 이거예요. 중국 책임론. 바이러스가 너네 때문이다. 사실은 트럼프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경제가 무척 안 좋아진 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대응을 못했다라는 비난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타겟을 돌리려면 중국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야 되고 이 모든 나라를 통해서 이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왔던 안 왔던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선 중국에서 와야 돼요. 왔다라는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중국 너네 거다. 근데 바이러스에 대한 책임론은 근데 실제로 물을 수 있을까? 뭐 그것도 의문이긴 한데 왜냐하면 조사도 해야 되고 과정도 있어야 되고 뭐 굉장히 긴 시간도 소요될 것이고 중국에서 왔다라는 그런 심적인 건 있지만 그 정황상은 그렇겠지만 또 그것을 재판으로 끌고 가기까지 정확한 증거나 뭐 제시해야 될 것들, 입증해야 될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이 너무 길잖아요. 국제재판은 또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재선을 노리기 위해서 어쨌든 중국을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중국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중국 삥을 뜯어갖고 중국한테 이제 뜯을 수 있는 거 다 뜯어내면서 미국 경제를 부양하려는 전략으로 갈 겁니다. 그래야만 재선에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중국은 버티기만 하면 돼요. 네, 다시 버티기만 하고 만약에 미국에 다시 한번 이 바이러스가 좀 더 확산이 돼서 경제가 다시 한번 마비가 된다면 이제 웃고 있는 사람은 중국이겠죠. 그렇게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은 증시의 영향을 주긴 줄 거예요. 안 줄 수는 없죠. 왜냐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압박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전처럼 막 극단으로 몰고 가는 그런 분위기까지는 못 가지 않을까. 지금 상황상. 그죠? 그렇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자, 종목 마지막으로 보고 마칠게요. 현재 각 종목들이 반등이 너무 잘 나오고 조금만 기다려도 다 상승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시장이 그렇게 만들고 있죠. 시장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 보니까 차트들이 다 좋은 그림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죠. 근데 이제 차트가 좋은 그림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증시가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그건 아닙니다. 예, 이전에 우리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차트들의 위치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상승하는 종목들 또는 상승을 줄 것 같은 종목들을 보는 게 중요한데 어디 갔니? 여기 있다. 자, 첫 번째로 뭐 시젠 진단 키트 관련주 움직임이 큰 폭으로 들어왔죠. 이게 돈이 엄청나요. 2조가 들어왔거든요. 2조 3천억 원. 네, 정말 이례적인 금액이 또 들어왔다라는 거죠. 사실은 어떤 특별한 뉴스가 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어닝 그 서프라이즈라고 했나? 그 실적이 좋게 나와서 그건 당연한 건데 이걸 상한가로 박아버린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때 어떤 그림이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큰 폭으로 또 밀어냈고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은 사실은 천천히 가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랐다라는 건 오히려 좋지가 않아요. 장기적으로 크게 가려면 차근차근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크게 가기 위해서 차근차근 올려놓은 차트가 하나 있는데 그건 이제 시즌 못지않은 셀트리온 제약이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도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왔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은 지표들이 많이 터지고 있고 이야기들이 들리는 가운데 이 제약 바이오 쪽에서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게 오히려 차근차근 올라간 그림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시젠도 일단 흐름상으로는 더 지켜볼 수 있지만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경기를 좀 덜 타는 정도, 오히려 경기를 이게 바이러스로 인한 그 경기 침체이면서 동시에 반대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바이오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치료제를 만든다라는 보장은 절대 없어요. 단순히 기대감이고 결국은 제자리로 옵니다. 이 셀트리온이라는 이런 거대한 회사의 기업의 주식도요. 분명히 매출은 내고 좋은 회사지만 한때 거품이 빠져서 거의 제자리급으로 오는 경우는 생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상향, 장기로 보면 우상향인데 큰 파동 이후에는 거의 제자리로 온다라는 거죠. 지금도 저는 예외라고 보진 않아요. 물론 이제 여기까지 다시 제자리로 오진 않을 거예요. 이제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실적이 받쳐주면 상승 기류가 받쳐줍니다.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극단적으로 내려오진 않겠지만 어쨌든 바이오주 특성 자체로 거품 상승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제한적인 존버는 좀 삼가하시고 이격도를 보세요. 지금 이격도가 보시면 셀트리온도 이격도상으로는 위험도가 좀 있죠.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좀 횡보하면서 가면 오히려 좀 괜찮은데 그 그림이 아니라면 이 친구도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기대하면서 존버로 가지 마세요. 그 외에 이제 관심 갖는 종목들이 이제 비트컴퓨터 이런 종목도 있는데 이 종목은 아직은 랠리 중인데 사실은 예전 같았으면 이러한 차트들은 벌써 이제 무너져도 무너져서 차트인데 시장이 받쳐주다 보니까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시장 빨로, 시장 영향으로. 예, 그러나 이제 고점에서 긴 꼬리가 나왔다라는 건 어쨌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고요. 긍정적으로 보는 건 현 시점에선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시제는 좀 움직임을 지켜봐야 되는 거고 부강약품도 일단은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켜는 봐야 돼요. 부강약품도 차라리 이렇게 가는 게 더 크게 오를 수가 있겠죠. 이런 그림으로 가는 게 급하게 오르기보다는 오르려고 하는 찰나에 깊게 누르는 거. 세력들이 일부러 깊게 눌러요. 깊게 눌렀다 그 다음 가면은 더 긍정적으로 가죠. 이러한 차트가. 그래서 요거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돼요. 부강약품은. 또 이제 진단키트는 만약에 여러분들 진단키트 매수하신다. 그럼 시젠 매수하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아, 얘는 뭔가 느리다.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느리다. 왜냐하면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주당 가격이 지금 10만 원 찍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단키트를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랩지노믹스나 또는 EDGC, 수젠텍 이 세 가지 위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랩지노믹스, 수젠텍
이 두 가지 위주로 하시는 게 좋고, 어차피 지금 대장격은 시젠이긴 하지만 변동성이나 속도는 랩시노믹스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어차피 단타로 들어가는 입장이에요. 장투 아니에요. 장투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바보같이 여기서 장투하면 사망합니다. 장투 자리 아니까 조심하시고, 또 추가로 명문 제약이 또 이게 기억도 안 나요. 아무튼 요즘에 그 제약 그 치료제 이름들이 워낙 다양해서 아무튼 호재를 갖고 올랐죠. 네, 근데 명문 제약 특징은 갈 마음이 항상 없어요. 네, 이번에도 너무 급하게 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얘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얘는 그냥 잘 눌러요. 그냥 특성이. 이번에도 누르면은 거의 제자리로 올 겁니다. 네, 항상 그런 녀석인데 어쨌든 호재를 받아서 일시적인 상승은 가능한데 괜히 섣불리 또 장투하지 마세요. 장투를 하실 거면 늘 얘기하지만 보합 때 하는 거예요. 이미 다 남들 쳐다보고 수익 나오고 막 그럴 때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면 대시세 차트를 이제 좀 보면서 뭐 셀트리온 제약이나 이런 위주로 조금 기간 잡고 보유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그 외에는 좀 비추해요. 그런 외에는. 그리고 이제 샘표 같은 경우는 이게 무역 전쟁 수혜주였죠, 예전에.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무역 전쟁 수혜주가 있었어요. 얘가 상승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시장이 밀리면 수혜주고 나발이고 없고 같이 밀려요. 시장 밀릴 때. 상승은 해요. 상승은 하는데 그 시장이 밀리면 그냥 같이 밀립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왜 하고 마무리 짓냐면 셀트리온 제약이든 뭐든지 시젠이든 뭐든지 간에 수혜주잖아요. 지금 코로나 수혜주. 근데 시장이 한번 또 큰 폭으로 마이너스 4% 정도로 빠지면은 예외 없이 같이 빠져요. 그런 걸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걸. 그 특성을 알라는 겁니다. 하락장에 사실 뭐 장사 없어요. 애플이고 페이스북이고 지금 딱히 건드리는 악재가 없기 때문에 상승 가는데 문제가 없고 떨어져도 큰 조정이 없던 거지. 발목을 한번 잡히는 순간 폭락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는 지금 한 달 넘게 지났고 2달 가까이 됐으니까 앞으로 한 달 정도 안으로는 또다시 흔들 가능성이 높이 있어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코스닥이 너무 급하게 올랐다. 그럼 뭐 쳐다만 보느라 손가락만 빨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조정 때 잡으면 돼요. 급하게 볼 것도 없어요. 어차피 모든 종목들은 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종목들은 무작정 계속 랠리를 가지 않습니다. 떨어질 때 한번 잡고 그때 크게 수익을 보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반대로 물어볼게요. 여기서 매수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어디까지 올라갈 줄 알아요? 그죠? 어디까지 올라갈 줄 알아요? 이게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조정은 단순하죠. 조정을 받고 매수하는 건 전고점까지라는 그 기준이 생겨요. 조정 매수는 전고점. 근데 오히려 신고가가 더 어려운 법. 신고가 매수는 계속 뚫을 때 어디까지 갈까? 이런 이제 그 판단이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떨어질 때 그냥 매수하고 그때 빠지고 또 오르면 또 떨어질 때 매수하고 그렇게 흘러가면 단순하게 그렇게 가면 됩니다. 개인 종목도 보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시장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일단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이슈를 터뜨리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향은 분명 받겠지만, 네, 나스닥이 큰 폭으로 빠지지 않는 이상은 아직은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 네 개 할 거 있다. 맞아요. 중요한 건데, 이건 다음에 얘기하죠. 말이 좀 길어졌으니까. 자, 달러랑 이제 금 차트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다음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